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진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가 반년을 넘기면서 장마당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된 접경 지역의 한 북한 주민은 중국산 상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토로합니다. 중국 상품들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담배, 만내기, 그런 이름이 비싸다는데.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20-30%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나 그래도 가스에 한 5원 정도. 중국산 담배는 북한 돈 2,000원에서 3,5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 공급량도 줄었지만 제재 전에 미리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상품 재고가 많아 아직은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자재 부분이 많이 들어왔던 중국에서 돈이 아직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강원에서 파는.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재가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신규로 계약이 무산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까지 겹쳐 이재민이 수만 명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꼭두 새벽부터 각종 노역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로와 불만이 높아진 만큼 통제와 감시는 한층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학재 기자입니다. 이 북한 주민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4시간은 다 못했는데 새벽 4시간부터 많이 못하거든요. 일어나기 무섭게 온갖 노역에 나간다고 합니다. 지방은 일부 사소한 다 나간다. 사소한 도로 정리, 그다음에 뭐 뚝딱기 이런 거 사소한 거 다 일단합니다. 7차 당대회전 70일 전투를 벌인 북한이 또다시 연말까지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감시와 통제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권 안에 상당히 있다고요. 통제 서비스 있다고요. 비행한다고요. 행위 이런 거는 완전 서탕하다면서. 가택수색, 몸수색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부터 가택에 들어와서 수사하는 건 워낙에 그 정도는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정도로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막 가택만 몸수색하고 조사를 하고. 하지만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처형이 무서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다고 북한 주민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탈북하면 굶주림이 먼저 떠오르죠. 배가 고파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이 과거에는 70%에 육박했는데 최근엔 이런 응답이 10%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 자유에 대한 동경이 10%에서 35%로 체제 불만이 7, 8%에서 약 20%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서 먹고 살만해도 탈북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북한에서 생활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탈북자의 비율이 2001년 이전 23.5%에서 2014년 이후 66.8%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북한 중산층의 탈북이 느는 이유를 강나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전통음식 연구가 이명애 씨. 북한에서 200석 규모의 대형 식당을 운영하다 5년 전 탈북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에서 중산층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 음식이 서순하고 정말 좋은 북한 전통 음식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 씨의 경우에서 보듯 권력 핵심층과 일반 주민뿐 아니라 북한 중산층의 동요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장마당 등 시장 경제를 몰아내기 위해 북한 당국이 전격 실시한 화폐 개혁의 실패는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여기로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이래도 살아 죽고 저래도 살아 죽는다. 그게 얼마 안 나오니까 덕질을 더 밖에 안 되고 없다.
이후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중산층 탈북이 가속화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ክ니다. 명이 죽고 나니까 새 사람이 올라오니까 정말 정책이 바뀌어져가지고 다음 정책이 새로운 더 좋은 정책이 나서를 생각했는데 역시 그거가 아닙니다. 핵심 권력층에 이어 정권의 중간 버팀목인 중산층까지 탈북 사태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름을 딴 노동신문이라는 웹툰 들어보셨습니까? 한 탈북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쉽지 않은 한국 정착기를 그려서 요즘 화제입니다. 김태래 기자입니다. 만화 속 주인공으로 나오는 탈북자 용철이는 첫 직장에서 만난 여직원으로부터 친구로 지내자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용철이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며 청혼까지 했지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성간일 때는 상대가 여자일 때는 친구야라는 소리가 나오면 벌써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국정원 편에서는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을 잘 묘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국과 남조선은 피를 좋아한다고 사상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피를 뽑는다고 해도 처음엔 두려움에 떱니다. 북한의 실상도 가감없이 전달해줍니다. 담배를 뇌물이라고 찔러주는 장면을 봤을 때 그런 옛날 우리나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6년 전 탈북한 웹툰 작가 최성국 씨는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영리한 너구리 등 100편이 넘는 외화벌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버려진 컴퓨터에서 발견한 한국 영상물을 복사해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2년, 3년부터 이렇게 6년까지 한국 영화를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 3, 4년 동안에 북한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류로. 현재 평균 조회수 2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최 씨의 웹툰은 AFP와 중국 글로벌 타임즈 등 여러 외신 등의 태용호 공사의 망명과 함께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장비 전시회에 북한 군부의 실세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김정은을 수행해온 인민무력성 부상 윤동현으로 특히 유도 미사일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스크바 하준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고성능 무기들이 위용을 과시하는 대형 전시장. 러시아가 2013년 실전 배치한 첨단 방공미사일 안테이 2500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 우리로 치면 중장 계급장을 단 북한 인민무력성의 윤동현 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둘러보신 지 어쩐지 소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누구나 윤동현 부상은 올 초부터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에 김정은을 수행해온 군부의 실세입니다. 윤동현을 필두로 한 북한 대표단은 또 다른 유도 미사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Нет, они были проходили. Они прошли, да, попросили у нас иск и больше ничего. 북한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와 군사 경연대회에 차관급 대표단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전투기나 탱크, 미사일 등의 구입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핵에 대해서 준엄한 태도 취하고 있고 북한과 직접적인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기 체계 관해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구매 조건도 외국 통화와 교환이 어려운 광물로 내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기술 분야에서만큼은 러시아로부터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진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가 반년을 넘기면서 장마당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된 접경 지역의 한 북한 주민은 중국산 상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토로합니다. 중국 상품들이 중국 나오는 담배, 만내기, 스타커 이런 게 비싸다는데.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20-30%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냥 그래도 가스에 한 5원 정도. 중국산 담배는 북한 돈 2,000원에서 3,5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 공급량도 줄었지만 제재 전에 미리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상품 재고가 많아 아직은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중국이 아직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강원에서 파는.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재가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신규로 계약이 무산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까지 겹쳐 이재민이 수만 명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꼭두새벽부터 각종 노역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로와 불만이 높아진 만큼 통제와 감시는 한층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학재 기자입니다. 이 북한 주민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4시간에 나가거든요. 새벽 4시간부터 나가면 저녁은. 일어나기 무섭게 온갖 노역에 나간다고 합니다. 지방은 사소한 거 잘하란다. 사소한 도로 정리, 그다음에 뭐 뚝딱기 이런 거 사소한 거 다 일단 7차 당대회전 70일 전투를 벌인 북한이 또다시 연말까지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감시와 통제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와주권 안에 상당히 있다고 통제 서비스 있다고 비행한다고 인생에 이런 거 완전 서탕하다면서 가택수색, 몸수색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부터 가택에 들어와서 수사하는 건 워낙에 그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정도로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막 가택 몸수색하고 조작을 하고. 하지만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처형이 무서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다고 북한 주민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탈북하면 굶주림이 먼저 떠오르죠. 배가 고파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이 과거에는 70%에 육박했는데 최근엔 이런 응답이 10%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 자유에 대한 동경이 10%에서 35%로 체제 불만이 7, 8%에서 약 20%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서 먹고 살만해도 탈북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북한에서 생활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탈북자의 비율이 2001년 이전 23.5%에서 2014년 이후 66.8%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북한 중산층의 탈북이 느는 이유를 강나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전통음식 연구가 이명애 씨. 북한에서 200석 규모의 대형 식당을 운영하다 5년 전 탈북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에서 중산층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 음식이 서슴하고 정말 좋은 북한 전통 음식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 씨의 경우에서 보듯 권력 핵심층과 일반 주민뿐 아니라 북한 중산층의 동요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장마당 등 시장 경제를 몰아내기 위해 북한 당국이 전격 실시한 화폐 개혁의 실패는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여기로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이래도 살아 죽고 저래도 살아 죽는다. 그게 오면 안 나오니까 덕질을 밖에 안 되고 없다. 이후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중산층 탈북이 가속화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명이 죽고 나니까 새 사람이 올라오니까 정말 정책이 바뀌어져가지고 다음 정책이 새로운 더 좋은 정책이 나서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거가 아닙니다. 핵심 권력층에 이어 정권의 중간 버팀목인 중산층까지 탈북 사태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